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기술의 진정한 본질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죠.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겉보기에는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운명, 그리고 그 거대한 IT 예산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오늘 준비한 자료가 그 IT 전문가들이나 전산 실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된 제안서와 기술 백서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ERP 아키텍처가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한다. 네, 제목이 뇌리에 딱 꽂히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헤칠 핵심 미션은 그 수많은 기업들이 허덕이는 기술 부채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백서에서는 그 완벽한 증명 사례로 세이지 300이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즉 ERP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려 5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겉보기에 화려한 기술보다 보이지 않는 그 아키텍처, 즉 구조가 왜 중요한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백서에 등장하는 아주 찰떡 같은 비유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나 벽지 색깔은 유행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잖아요. 하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는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업무 툴을 고르실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시보드나 막 최신 기능 탑재 이런 문구에만 현혹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흔히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딱 짚어주셨네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백소가 흥미로운 이유가 단순히 우리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요 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기술 인프라를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묻고 있습니다. 눈앞에 유행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뒤에 닥쳐올 거대한 기술 환경 변화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가? 네, 튼튼한 철골 구조를 가졌는가를 묻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우선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차세대 프로젝트의 악몽 말이죠. 차세대. 전산 담당자들에겐 진짜 애증의 단어죠. 그러니까요. 운영 체제가 윈도우 새 버전으로 바뀌거나 PC에서 막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갈 때마다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밤새우는 실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백소에 따르면 그게 바로 전용적인 기술 부채의 결과물입니다. 과거 레거시 시스템들은 개발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비즈니스 로직, 사용자 화면,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한 대 뒤엉켜서 코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철근이랑 시멘트, 벽지까지 하나로 뭉쳐서 건물을 지은 셈이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벽지 하나만 바꾸고 싶어도 건물 벽을 통째로 허물어야 하는 대공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래서 백서는 세이지 300이 이 문제를 피하려고 초기 설계부터 진정한 3계층 아키텍처, 3티어라는 아주 엄격한 분리 원칙을 채택했다고 강조합니다. 3계층 아키텍처요? 시스템을 완전히 3개의 독립적인 층으로 쪼개놨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크게 세 가지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즉 외부 연동층입니다. 사용자가 보는 화면 쪽이군요. 네, UI는 거들 뿐인 거죠. 복잡한 계산이나 규칙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데이터만 전달하는 이른바 느슨한 결합 형태입니다. 그럼 핵심 로직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내부 로직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스템의 핵심 심장부인데 예를 들어 재고가 없으면 출고 불가 이런 기업의 절대적인 업무 규칙들이 오직 이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데이터 레이어, 데이터층입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 벤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SQL이든 오라클이든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독립적인 계층이죠. 그렇게 세 층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백서에 적힌 그 경이로운 50년 생존 기록이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 네, 도스 시절부터 시작했죠. 맞아요. 도스 시절부터 윈도우즈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웹과 클라우드 시대까지
반세기 동안 운영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기였잖아요. 엄청난 변화였죠. 그런데도 단 한 번의 단종 없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알맹이인 엔진만 업그레이드 하면서요? 방금 설명해드린 그 3계층 구조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UI 환경이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층인 UI 계층만 쏙 빼서 새 것으로 교체하겠네요? 정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발전하면 세 번째 층인 데이터 레이어만 교체하면 되고요. 그동안 두 번째 층에 있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와, 껍데기만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계속 갈아입는 획기적인 유연성이네요.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릎을 칠만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며 생존한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화려한 UI는 돈과 인력을 부으면 경쟁사들도 금방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껍데기 카피는 쉽잖아요. 하지만 이 구조처럼 뼈대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플랫폼 자체의 진화, 이건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플랫폼을 보라. 이 말이 딱 맞네요. 자, 여기서 정말 재밌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3계층 중에서 심장부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층을 조금 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싶어요.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서는 이 계층을 세지 300 views 혹은 XAPI라고 부르면서 엄청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레거시 시스템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화면 쪽에 규칙을 하드코딩 해버리는 거라고 지적하던데 이 views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 회계팀에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한다. 아, 1원이라도 틀리면 난리 나죠. 만약 과거 방식처럼 이 규칙을 사용자가 보는 입력 화면에만 코딩해뒀다고 가정해보죠. 사용자가 화면을 보며 마우스로 입력할 때는 에러를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월말에 바빠서 누군가 대량의 엑셀 데이터를 DB로 한 번에 업로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안 거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합계가 틀린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되어 버리겠네요. 맞습니다. 끔찍한 데이터 오염이 시작되는 거죠. 엑셀 업로드 같은 우회로를 타버리면 화면에 걸어둔 잠금 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런 모든 비즈니스 규칙을 화면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지능형 객체, 즉 뷰스라는 곳에 캡슐처럼 가둬두었습니다. 중앙 통제 메커니즘이군요. 네. 사용자가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든 엑셀로 수만 건을 밀어넣든 아니면 외부 쇼핑몰에서 API로 실시간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모든 데이터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이 뷰스라는 깐깐한 문지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문지기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업들이 외부 시스템, 예를 들면 그룹웨어나 제조 현장 MES 같은 걸 ERP랑 연동할 때 개발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방식이 DB에 직접 데이터를 찔러 넣는 거잖아요. 인설트나 업데이트 콜이 써서 직접 밀어넣는 방식이요? 네, 개발 속도를 빠르고 편하니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백서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문지기를 거치지 않는 엄청 위험한 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장 개발자들이 일정에 쫓기다 보니 꼼수를 쓰는 건데 DB에 직접 접속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똑똑한 문지기의 검증 로직을 완전히 우회해버리는 짓입니다. 정식 출입구를 놔두고 뒷담 넘는 거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뒷담 넘어서 창고로 몰래 짐을 던져 넣는 거죠. 겉보기엔 데이터가 들어간 것 같지만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무결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나중에 재고 안 맞고 장부 틀어져서 원인 찾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추적조차 불가능해지겠어요. 그래서 백서에 따르면 아키텍처 차원에서 이런 DB 직접 접속을 엄격하게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대신 외부 시스템은 웹 API나 컴 인터럽 같은 정해진 통신 방식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강제하죠. 잠깐만요. 웹 API나 콤 인터럽이라는 용어가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객체 기반 연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외부 시스템이 나 이거 맘대로 저장할게 하고 담을 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 요청서를 문지기인 뷰즈에게 정중하게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외부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공식 요청서를 통해 노크를 하고 뷰즈 문지기가 데이터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창고에 재고가 있나,
고객 신용한도는 괜찮나 이렇게요. 사람이 직접 화면 보고 판단하는 거랑 100% 동일한 검증이네요.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진짜 데이터로 DB에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DB 오염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비결이죠. 와, 정말 철저하네요. 사실 실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외부 업체가 연동 개발해준다고 들어와서 소스 코드 이리저리 꼬아놓은 스파게티 코드 문제잖아요. 나중에 본사에서 정기 업데이트 한번 돌렸는데 엮어놓은 시스템들 때문에 서버가 다 뻗어버리는 대참사 정말 흔하죠. 이 아키텍처라면 그런 시스템 파편화 참사는 피할 수 있겠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 아키텍처가 가진 진정한 확장성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백서를 보면 이 시스템이 10개의 핵심 모듈에 더해서 무려 600여 개의 옵션 모듈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600개요? 그 수많은 모듈들이 충돌 없이 어떻게 결합하나요? 억지로 꿰매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듯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거죠. 서버에 설치만 하면 끝난다는 건가요? 설치의 간편함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법은 설치 이후에 일어납니다. 옵션 모듈을 설치하는 순간 기존 모듈과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기화되고 자동화됩니다. 동기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고정자산 모듈을 새로 설치했다고 해보죠. 설치가 끝나는 즉시 기존 재무 모듈과 계정 과목이 완벽하게 공유됩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실행하면 그 결과가 재무전표로 자동 생성되어 넘어가고요. 별도의 인터페이스 개발 없이 알아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네요. 공통의 언어인 뷰즈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군요. 맞습니다. 덧붙이는 게 아니라 동기화되는 시스템인 거죠.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그 600개라는 숫자에도 압도당했지만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개발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에 진짜 놀랐거든요. 개방형 SDK, 즉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투명하게 공개한 덕분이죠. 네, 소프트웨어 코드를 꽁꽁 숨기는 폐쇄적인 시스템들은 결국 도태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산업별 특화 기능이 이미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상생 모델입니다. 전산 담당자가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기능이 필요할 때 수억 원 들여서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검증된 모듈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다. 수백 개가 붙어도 뼈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니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프라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의미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IT 인프라 도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가장 뜨거운 논쟁이잖아요. 클라우드냐 온프레미스냐. 백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보안 통제가 생명인 기업은 온프레미스, 유연성이 필요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3계층 아키텍처 덕분에 어디에 설치하던 100% 동일한 퍼포먼스와 로직이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아, 계층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군요. 네, 특히 중견이나 대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층은 사내 금고에 두고 외부 접근이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쇼윈도우처럼 외부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이죠. 금고와 쇼윈도우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듣고 보니 백서의 결론, 가장 총소요 비용 TCO가 낮은 ERP라는 평가가 완벽해 납득이 갑니다. 눈에 보이는 도입 비용보다 무서운 게 기술 부채니까요. 기술 트렌드가 오연주기로 바뀔 때마다 시스템을 재구축할 건지 아니면 검증된 아키텍처 위에서 진화할 건지 답은 명확하죠.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UI 뒤에 숨겨진 탄탄한 3계층 아키텍처,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뷰즈 객체, 그리고 600개 모듈을 하나로 묶는 동기와 기술까지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의 단종 없는 생존 비결이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업무 툴을 도입하실 때 단순히 기능이 얼마나 많은가를 넘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가 통찰력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50년 전에 설계된 아키텍처 철학이 오늘날 첨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현재 우리가 최신 기술이라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수많은 트렌드 중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철골 구조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시는 시스템의 껍데기와 플랫폼을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뒤에 구조를 보는 눈, 오늘 얻은 가장 값진 수학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명쾌한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통찰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기술의 진정한 본질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죠.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